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감각은 세상이 주택, 나무, 사람들 등 온갖 객체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런 객체에 사물 또는 형상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을 부여하죠.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객체는 냄새와 밀도, 무게, 색깔 등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객체들은 동일한 물질이 다양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는 객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상태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지만 그 원인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힘이나 에너지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상 또는 행동과 상태라고 부르는 결과이죠. 식물과 동물, 인간은 크기가 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크기를 증가시키는 에너지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지만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고 전화로 말하거나 방의 조명을 밝히기 위해 버튼을 누르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보지는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닭장에서 암탉이 알을 낳고 얼마 안 있어 달걀이 갈라지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때가 되면 새끼는 완전히 성장한 닭이 되어 어미가 했던 삶이 과정을 재현합니다. 이렇듯 삶에서 위대한 드라마는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찰을 통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에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힘과 에너지의 세계에서도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 형태를 인식하고 우리가 마인드라고 부르는 힘을 통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낄 수 있죠. 어떤 인간도 마음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한 힘의 존재는 우리 모든 이해에서 가장 명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형태를 취하기 전에 먼저 건축가의 마음속에서 존재했습니다. 우리 차는 제조회사 디자이너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형태를 취했죠.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먼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리 갑자기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죠. 때로 우리는 그 생각 위에서 신속하게 행동하지만 때로는 그 성취에 유리한 조건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인간이 나무나 바다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생산되지 않은 많은 형태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 또한 어떤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음이 분명하죠. 어떤 마음속에서 그리고 어떤 생각이 그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주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봤던 식물이 오늘 조금 더 키가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고 유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진행과 함께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떤 변화를 알아차리죠. 이 크기와 능력의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을 볼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또 다른 종류의 사물입니다. 몇 주 전에 세워지기 시작한 건물은 꾸준히 커지고 있죠. 철도의 주행거리는 더 늘어났고요. 다리는 개통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성장을 식별하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지시되며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에서 이러한 변화를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장이 어떤 경우에는 인간에 의해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힘이나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죠.
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어떤 경우든지 마음이 그 기원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인간이 그냥 생겨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인간 또한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인한 현상이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이 창조의 원인이 될 수는 없죠. 무언가 다른 것이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서 산과 바다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원인 또한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원인이며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 원인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대한 첫 번째 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죠. 또는 영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어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마음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의 마음이 모든 것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종교나 신학과 연결시키지만 우주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논리적 관점에서 필수적입니다. 사물이 시작 전에 모든 힘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죠. 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원인은 우리가 우주의 마음, 즉 인간을 만들어낸 모든 힘을 지휘하는 지능과 인간을 통해 훨씬 작은 규모로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선각자들은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보편적이며 정신적이고 창조적이며 비물질적인 하나의 기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첫 번째 원인을 우주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 각자가 의식적으로 그 사실을 내 자신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전기 회로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이 작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램프, 초인종, 모터 등 모두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작동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죠. 만약 전압에 문제가 생기면 회로가 부셔지고 모터가 느려지고 진공청소기가 도는 것을 멈춥니다. 이는 하나의 근원인 전기가 모든 것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죠.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 자체가 발전기와 비교할 수 있는 힘이 원천이죠. 램프와 모터가 발전기에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 원천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모터가 작은 모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개발하는 것처럼 동일한 전압에서 발전시키는 전력의 양에 따라 개별적으로 서로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우주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힘이 발전기에 묶여 있습니다. 인생의 발전과 개선은 그 위대한 근원으로부터 더 많은 힘을 끌어내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달려있죠. 아름다운 사실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생각할 때 우주의 마음이 무한한 전압으로부터 힘을 끌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마음이 두 가지 다른 측면을 취합니다. 한 가지 측면은 인간의 정상적인 물질 환경과 관련된 활동이 방향을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 마음이라고 부르며 때론 의식적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외적인 것들은 평범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일부일 뿐입니다. 내면에 있는 우주의 마음이 다른 부분은 의식적 또는 객관적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활용을 담당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식 없이도 호흡과 소화, 생명을 유지하는 신체의 모든 자동 기능을 감독하죠. 우리 안의 우주의 마음이 이 단계를 주관적 마음, 때로는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인체에서 객관적인 마음은 뇌척수 신경계를 제어합니다. 주관적 마음과 객관적 마음 이 두 가지는 물리적으로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주관적 마음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며 객관적 마음은 감각에 대한 보고와 추론 등을 맡고 있습니다. 객관적 마음과 주관적 마음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심리학에 관한 어떤 표준 서적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언급하지 않고도 스스로 차이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자신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제시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 활동은 우리를 통해 운영되는 우주의 마음이 객관적인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순간에 심장이 정맥과 동맥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운영되는 우주의 마음이 주관적인 단계의 활동이 한 예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이러한 두 단계는 독립적으로 작용하죠.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객관적 마음의 행동으로 인해 주관적인 마음의 활동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플 때 그것은 주관적인 소화 과정이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객관적 마음이 개입하여 약을 선택해야 하고 따라서 주관적 마음이 그 일을 적절하게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관적 마음은 객관적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화 과정이 멈추면 그것은 단지 한동안 과중한 부담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소화를 지배하는 주관적 마음은 이를 그만두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음식의 조합이 그 힘을 이기지만 여전히 힘들어도 소화를 수행하죠. 유기체의 생명이 있는 한 주관적 마음은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동적이며 자체의 의지가 없죠. 명령을 수행할 수만 있으며 명령의 정확성이나 오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주관적 마음은 태어났을 때 받은 것 외에 수행해야 할 명령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호흡, 소화 등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명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 마음에 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명령이 있으며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는 명령이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령한 대로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바늘에 찔려 울거나 여러분보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좋은 직업을 가지든 간에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전히 깨닫고 우리를 표현하는 주체인 우주의 마음에 의존하는가에 따라 행동에서 즐겁거나 불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강력한 중형차로 만들 것인지 경차로 만들 것인지는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명백한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우주의 마음의 행동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 마음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주관적 마음은 객관적 마음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주관적 마음의 활동은 어떤 의지 없이도 절대적이고 자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 마음의 능력이 호흡이나 소화 등 일반적인 주관적 작업으로만 확장된다면 통제는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마음에 의한 통제에 대해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이유를 찾는 것이 정당하죠. 자연은 쓸모없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명백해 보이는 물리적 분리에 관계없이 우주의 마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런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이 주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그러한지 명확한 의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톱니바퀴의 원리는 우주적 진리의 멋진 상징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평범한 물건에서 상징성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톱니바퀴에는 중심축, 바퀴살, 테두리, 이빨이 있습니다. 이제 중심축이 우주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바퀴살은 인간, 인종, 국가를 대표합니다. 테두리는 인생 사이클을 상징하죠. 테두리의 이빨과 들어간 부분은 인생의 개별적 사건과 경험들을 나타냅니다. 우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모든 바퀴살이 공통적으로 중심축, 우주의 마음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각각의 바퀴살이 공통의 근원에 접촉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심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마음에서는 모든 인간과 인종, 국가가 하나의 존재이며 각자가 서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사이클인 테두리로 나가면서 각각의 바퀴살은 겉으로 보기에 분리되고 이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각각의 바퀴살은 중심축에서 하나로 모이고 모두는 전체 바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바퀴에 달린 인간이라는 바퀴살은 너무도 자주 즐겁게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개성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오류가 시작되죠. 통일된 국가는 강력합니다. 단합된 상태로 일하는 집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법칙을 무시하는 자는 실패해요. 통합이 본질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잃고 힘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자연의 모든 힘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숨겨진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퀴가 회전하면서 각각의 바퀴살들은 무게와 긴장의 자체 몫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빨이 결합되면 삶의 순환에서 경험의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각의 바퀴살은 그 경험의 모든 힘을 지니면 다른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힘을 전달받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혼자라고 형제 자매와 떨어져 있고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퀴살은 과도한 부담을 혼자 지탱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법칙을 따르면서 자신의 몫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낙담하고 세상이 메말라 보일 때, 도움이 보이지 않는 벽을 등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 체력, 에너지를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근원으로부터 단절됐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버려지고 혼자 남겨진 채 이용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창조주와 단 하나라는 것, 우주의 마음속에서 하나라는 것, 자연에 있는 모든 창조적인 힘을 가진 하나의 존재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될 수 없으며 천국과 지구에서 모든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 때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힘 또한 우리가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삶에 맞지 않는 것들을 개조하는 데 있어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가 우주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라는 이 사실을 빨리 기억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이전에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한 진실을 보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힘이 원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 힘을 불러서 원하는 목적을 향해 향할 때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힘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발명한 어떤 발전기보다 훨씬 더 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사람이 발전기를 발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원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우주의 마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 표현되기 위해 개인화된 채널이죠. 인간 존재에서 우리는 우주의 마음을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주관적 마음은 객관적인 정신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며 명령을 자동적으로 실행합니다. 보통 이러한 명령은 주관적인 마음이 일반적인 신체 기능과 관련되지만 다른 유형의 활동에 대한 명령에도 적용됩니다. 우주의 마음이 광대한 힘에 접근할 수 있는 주관적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에도 홀로인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신성한 법칙에 의해 서로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물은 우리가 우주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분리를 보는 것은 감각이 환상일 뿐이죠. 우리 각자는 우주의 마음이 개별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객관적 마음을 통해서는 외적으로 그리고 주관적 마음을 통해서는 내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하나인 마음이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본성 때문에 서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고에 의해 능력에 좌우되는 객관적 마음은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의 모든 세계를 지향하고 모든 것이 원천으로부터 생명을 끌어내는 주관적 마음은 무한한 마음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다르지만 객관적 마음은 주관적 마음을 지배하고 명령을 내리고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마음과 의식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그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의식적 사고방식이 혼자서 지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객관적 마음이 주관적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의식적으로 상황을 창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5가지 감각을 통해 우리는 형태라고 부르는 것에 따라 눈에 보이는 세계의 사물을 구별합니다. 그림이나 풍경을 보면 눈과 뇌를 통해 나타나는 형태를 볼 수 있죠. 눈을 감더라도 우리가 본 것을 정신적 비전으로 보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후에 마음속에서 재현하는 그림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이 그림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창조적 활동이 결과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상황을 창조할 때는 물리적 비전의 과정을 뒤집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정신적 그림을 보는 대신 우리는 물리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그림을 주관적 마음에 각인함으로써 내면의 거대한 힘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간단해요. 쉽지는 않지만 완전히 가능한 것입니다. 사진이나 풍경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에서는 먼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 그림을 보고 나중에 물리적 시선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 확실한 기법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바로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 못해 실패하죠. 의식적으로 상황을 창조하기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힘을 다룸에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이루겠다고 고집한다면 노력이 실패할 때 자기 자신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까지는 아인슈타인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상상의 능력을 즐깁니다. 상상력은 기질, 직업, 진화의 상태에 따라 개인마다 정도와 종류가 다르지만 인간의 의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 상상력은 분명 있게 마련이죠. 따라서 뚜렷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신적인 그림을 형성합니다.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미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지배적인 욕망이 가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을 제외하고도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리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완벽하고 잘 정의된 그림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장하거나 그것을 존재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단지 허용되는 만큼 자주 그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객관적인 마음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삶에서 초래된 자신이 바라는 소망과 완벽한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미지로 만들고 나면 나머지는 우주의 마음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이미 만들어졌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완벽한 믿음과 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미지를 끊임없이 간직하고 지속한다면 일상의 상황에서 그것이 왜 이루어질까요? 왜냐하면 주관적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우주의 주관적 마음과 개인적인 연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상상한 이미지가 우리 삶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상황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상황이 인간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상념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생각의 세계에서 실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될지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주관적으로 일하죠. 우리는 마음의 각 측면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그저 내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한 다음 단계는 상념체를 주관적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진짜 작업은 여기서 시작되죠.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즉 우리는 유기체를 통해 흐르는 우주의 마음이 미묘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눈을 감은 채로 마음속으로 상념체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명확하게 묘사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끌어당김이 중심으로 나를 삼는 것은 나의 소망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요구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나는 모든 건설적인 활동과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힘을 가진 우주의 마음과의 연결을 통해 내가 명령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말할 때는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감사할 가치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주의 마음이 기능인 주관적 마음은
그것을 우주의 마음에 초점을 모은 이미지로 깊은 인상을 심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리 인생에서 상념체를 현실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념체는 현실화되는 거죠. 이 전형적인 정신체가 물질 세계에 상응하는 일련의 상황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지식과 사실에 기초하죠. 하지만 믿음은 모든 인간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나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다면, 또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 친구가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주의 마음은 여러분이나 어떤 누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마음이 일부이죠.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안의 모든 마음 상태는 우주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요구를 한다 해도 우주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정신적 태도와 영적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알아서 하게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세로 우주의 마음에 접촉하는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끼리 서로를 끌어당기고 같은 것끼리 밀어낸다는 것은 물리학의 법칙이죠. 물론 이것은 반대극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극성을 의미합니다. 전기와 자력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표현에 익숙하겠지만 신중하게 관찰해보면 이 법칙이 자연의 전체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상념체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법적이고 이치에 맞는 욕망에 따라 법칙을 작동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에 가득한 보편적 실질은 물질과 영이 두 극성을 나타내며 그 사실에 대한 결과로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적 세계에서 형성된 것은 가시적인 물질 세계에서 발현을 추구합니다. 물질적 표현에 대한 이 탐색에서 자연의 힘은 엄청난 활동을 생성하고 발전시키죠. 이 활동은 우주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작용과 반작용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내죠. 우리를 둘러싼 평범한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활동이 표현된 것입니다. 상념체를 통해 원하는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그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지 또는 복잡한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은지 적은지 등에 달려 있죠. 상념체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두 가지 요인은 정신과학자의 가장 중요한 작업 수단이며 이 두 가지에 따라 형이상학, 심리학, 정신과학이 놀라운 현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념체의 작동과 식물의 성장 사이에는 흥미롭고 진정한 유사점이 있는데요. 이는 상념체가 왜 실체가 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에 능숙하다면 농부는 먼저 정원에서 돌이나 잡초, 쓰레기를 치워버렸을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꽃만 얻기 위해 꽃이 다양한 등급이나 브랜드를 연구하면서 신중하게 씨앗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나면 농부는 그것이 습기와 방해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여 성장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어두운 땅에서는 자연의 창조적 과정이 씨앗을 양육하고 있으며 곧 밝은 녹색이 싹이 땅 위로 솟아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햇빛, 수분, 공기, 그리고 교란으로부터의 자유는 결국 식물을 완전히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꽃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향기를 퍼뜨립니다. 분명히 씨앗은 상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이나 상념체를 선택해서 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질투라는 돌,
나태와 불만이라는 잡초, 제한적인 신념이라는 쓰레기를 제거함으로써 상념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 심기를 통해 우주의 마음에 조심스럽고 그리고 진지하게 상념체를 각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은 다음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우주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상념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으로 인해 씨앗이 돋아나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지 않는 우주의 마음의 힘은 우리의 상념체를 싹트게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씨앗에 수분과 비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협력하죠. 마찬가지로 명상을 하고 상념체의 새싹이 날 것이라는 평온하고 확실한 기대를 하면서 우주의 마음과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상념체의 첫 번째 작은 싹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즉, 첫 번째 구체적인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죠. 그때부터 명상이라는 생명수를 계속 부어주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햇빛으로 새싹의 기운을 돋아준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조만간 우리의 삶에서 성취된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를 퍼뜨리는 꽃처럼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기쁘게 할 거예요. 상념체의 기적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밀을 심었던 사람이 그것이 나중에 그에게 먹여 살릴 식물로 자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 밀을 심을 당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실제로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념체를 심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믿음이 필요하죠. 적어도 그것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한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설명에서 믿음의 논리적 근거를 보았습니다. 그 기본적 요건은 마스터의 말로 잘 요약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때론 감각이 반대로 말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념체를 이용하여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주의 마음은 영원하고 우리의 상념체도 불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곧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에게 알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요청한 것은 즉시 생겨나며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받았다고 믿을 수 있죠. 비록 물리적 발현으로 옮겨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든지 상념체를 각인시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곧바로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은 적절한 때에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